안녕하세요. 시간정리 트레이너 윤선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 낭비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이메일 정리하기입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메일이 대표적인 업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외부 메일보다는요, 사내에서 주고받는 메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당시만 해도 협업 툴이나 인터넷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를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업무용 노트북을 교체할 때는요, 이메일을 백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기도 했어요. 이메일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메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바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박스 제로라고 하는 이메일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말뜻은 받은 편지함을 제로화시켜라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이메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이메일을 정리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5가지밖에 없어요. 1번, 삭제 또는 다른 폴더에 보관하기. 2번, 전달하기.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것이겠죠. 3번, 답장 보내기. 4번, 나중에 처리하기. 5번, 메일 내용 바로 실행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일 시스템은 다 이 5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 거대 부품업체가 사내에서 했던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받는 이메일의 55%가 아무런 조치 필요 없는 참조 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메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메일이 스트레스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현재 내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빠르게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숙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의 이메일을 정리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발송되는 새로운 메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수백 개 쌓여 있어요. 실제 그걸 정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메일은 그냥 과거 메일함 같은 폴더를 만들어서 다 옮기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받은 편지함을 인박스 제로 시스템처럼 메일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세요. 직장인이 하루 평균 이메일을 확인하는 횟수가 74회라고 합니다. 이메일 확인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한 메일 계정으로 발송되었을 경우 알림이 울리게 설정을 하거나 시간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이라면 출근을 해서 하루 계획 세운 이후 점심 식사하고 나서 혹 퇴근 전 한두 시간 전, 이때가 가장 좋겠죠. 레버리지라는 책에 나오는 4D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이메일 규칙인데요. Do, 빨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 또는 긴급하거나 매우 중요한 일은 답장을 보내거나 즉시 처리 폴더에 넣어라. 딜리게이트, 위임하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나중에 내용의 복사본을 확인하라. 디퍼, 연기하라. 중요하지만 당장 답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메일은 일단 보관만 해둬라. 딜리트, 삭제하라. 즉시 삭제하라. 영원히 삭제하라. 이게 4D 규칙입니다. 10년 정도 직장생활 하면서 배워왔고 또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정리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일로 의사소통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확인 문자를 꼭 보냅니다. 중요 메일이 누락되지 않아야 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메일로 의사소통을 자주 해야 되는 분이라면 명함을 받게 되면 주소록에 이메일 주소, 핸드폰 꼭 저장을 해요. 두 번째는요, 전달을 해야 될 메일에는 FWT, 포워드의 약자죠. 이걸 지우고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을 해서 보냅니다. 사실 전달, 회신, 여러분들이 많은 메일을 주고받게 되면요,
제목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지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헷갈리고 복잡하지 않겠지만 그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해당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업무와 개인 메일은 완전히 분리해 사용합니다. 개인 메일을 따로 분류하게 되면 쇼핑몰 같은 데서 오는 광고성 메일 혹 스팸 메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 메일에는 쓸데없는 메일보다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메일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 확인을 했는데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메일일 경우에는요, 별표 표시를 해둬요. 이 별표는 모든 이메일 계정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선 별표를 처리를 하죠. 바로 회신을 못할 경우에는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중에 메일을 보내겠다, 간략하게 메일에 회신을 한다거나 일단 작성하다가 중단이 될 경우가 있으니까 임시 보관함에 저장을 해두고 나서 바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혹 어떤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하거나 다시 알림 설정 기능을 종종 이용하기도 해요.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수신 거부, 스팸 신고, 삭제 혹 이동하기를 설정해 둡니다. 자동 이동하기가 되면 계속 쌓이는 일이 없겠죠. 정보성 메일이라고 생각했던 메일들도 있었는데 3번 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더 이상 불필요하다 생각되면 정리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웍스 받은 편지함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메일만 보이게 해요. 업무를 시작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완료된 메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할 일 목록을 지우듯이 구분된 폴더로 이동을 시킵니다. 메일 폴더는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폴더명에 숫자를 매겨서 정렬을 해요. 1번, 2번, 3번. 숫자가 없는 것은 굳이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 그냥 보관을 위한 목적이나 이미 끝난 프로젝트에 관련된 폴더들입니다. 사실 메일이 와도요,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폴더로 보관돼야 될 메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같은 것,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같은 그런 것은 회계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자동으로 이동하기 기능을 설정해 두면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매월 발생되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메일이라면 일일이 옮길 필요 없이 그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메일한 폴더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중요 업무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것, 제가 숫자로 표기하듯이 그것이 가장 좋아요. 너무나 많은 폴더를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꼭 분류가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메일이 10개 이상 되고 혹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메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폴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회계 분류를 하듯이 그냥 메일함으로 이동하기만 하고 나중에 그냥 확인만 해도 되는 것이라면 폴더가 꼭 필요할 수 있겠죠. 제가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휴가를 갔다가 출근을 했는데 이메일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있어요. 무려 읽지 않은 메일이 57개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계정에 있는 메일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광고성 메일이 있네요. 자, 광고성 메일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죠. 좋은 정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광고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광고라는 키워드를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광고라고 되어 있는 이메일을 다 설정합니다. 일시일제히 삭제. 또 있네요. 한 달 동안의 광고 메일이 정말 엄청 많이 왔어요. 광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반으로 줄었어요. 업무 관련된 메일이 있어요. 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모듈에서 발송되는 메일인데 실제 메일만 오는 게 아니라 톡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일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메일을 보다가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대비해서 메일도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예요. 예를 들면 김장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이 사이트 메일은 유용한 정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메일을 함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김장이라고 할게요. 제가 예시로 든 거예요. 그래서 김장에 관련된 메일은 항상 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폴더, 김장 폴더로 계속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이 메일 주소로 김장이라는 폴더로 옮길 수 있도록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이 굉장히 중요한 메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확인해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지금은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별표를 표시해 둡니다. 혹 별표보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야겠어. 그럴 경우 읽지 않음으로도 표시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인박스 제로, 받은 편지함을 제로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로만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정보성 메일 외에도 이런 뭐 개인이 보냈지만 또 이렇게 메일링, 또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이런 류의 메일도 있는데,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폴더를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 보니까 제목 보고 이런 발신인만 봐도 굳이 필요 없는 내용들, 재확인할 필요 없는 내용들 다 삭제를 해보고요. 제가 구매한 정보와 관련된 메일이 있네요. 사실 이거는 사이트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이런 내용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메일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냥 뭐 자주 보는 메일들 뭐 이런 내용들 굳이 필요 없어. 그냥 메일로 다시 한번 점검용 메일들, 제가 뭐 샀는지 다 알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은 편지함이 2개가 됐는데, 왜 2개냐면 금방 또 왔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김장 메일, 김장에 관련된 메일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박스 제로가 됐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일들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정리 방법 10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메일 규칙이 모두 지메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지메일 사용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어요. 혹 내가 지메일을 사용하든 혹 메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배우고 싶다면 영상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사용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현재보다 더 나은 메일 시스템이 되도록 오늘보단 조금 더 발전되고 한 가지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박스 제로, 이메일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효율에 도움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